네, 오늘의 시그널픽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전해진 소식인데 어젯밤 늦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독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공개로 만난 모양이에요. 이게 6일 만에 또 이뤄진 만남이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좀 궁금한데 어땠을 걸로 좀 전망이 되시나요? 얘기 혹시 들으신 건 없으세요? 저도 뭐 특별하게 들은 건 없습니다만은 예. 두 분이 한 분은 정부를 이제 대표하시는 분이고 한 예. 분은 당을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당정 간의 일체라든가 또 당정 간의 화합을 위해서 예.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눌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예. 낙선자들도 만나고 인원도 너무 많았고. 예, 또 비대위원들도 만나고 이래서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의미 있는 첫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두 분이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뭐 지금 들려지기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다. 되게 원론적인 얘기만. 우선 당정 간의 의견을 조율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국회 상황 네.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것이고 대통령의 입장에서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화합하는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네. 당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나눴을 것이고 예. 또 두 분 사이가 한 20여 년간 그런 신뢰관계가 있다가 총선 직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좀 신뢰관계 금이 많이 갔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신뢰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예. 두 분이 만나면은 좀 풀 수 있다는 게 그 동안의 어떤 한동훈 대표의 설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정 관계를 워낙 또 주변에서 우려를 하니까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제의 만남 자체로도 좀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다라고 보세요? 글쎄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감정이 한번 상하면은 쉽게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예. 한 번의 만남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여러 차례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허심탄회한 그런 감정의 교환이 있어야 예. 그러한 문제가 극복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사실 이 얘기가 좀 오갔을지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어떤 유임 문제입니다. 이게 뭐 사실 한동훈 대표가 바꿔야 됩니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냥 물밑에서 나오는 얘기들 가지고 지금 이게 시끄러운 상황이기는 한데요. 교체를 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유임을 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어요. 중진 의원으로서 보시기에 어떤 게 좀 당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글쎄 뭐 교체론 유임론 모두 다 일부의 일리는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계 의장이 당헌 당규에 하면은 임기가 1년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임하는 것이 맞다라는 논리도 성립이 되는 것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정치 도의적으로 당 대표가 새로 선출이 됐으니까 당 대표가 임명권을 갖고 있는 자리는 전부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 예.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교체론이 맞겠죠. 네. 그런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 대표가 새로 선출된 만큼 임명직 자리는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 사의를 표명했어야 하는 것이 맞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예. 그런데 또 임기가 보장이 돼 있는 만큼 본인 판단에 의해서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거를 뭐 당 대표의 비서실장이나 뭐 측근들이 익명으로 언론을 통해서 사퇴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당원들은 우리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고 또 좀 당당한 모습을 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은 제가 만약 당 대표였다면은 만약 교체의 생각이 있다 그런다면은 직접 당사자를 만나서 설득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예. 이 문제가 빨리 종결이 돼야지 이 문제를 갖고 당내에 무슨 갈등이 있는 것처럼 계속 비춰지는 거는 한동훈 후보의 그런 출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실제로 당내 갈등이 이것 때문에 있습니까? 아니면 언론들이 너무 그냥 부각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언론이 어떤 근거 없이 쓰지는 예.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얼마 전에 뭐 중앙일보에서도 그런 당내 갈등에 대해서 정책위의장의 유임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크게 보도를 했는데, 그리고 또 당대표 비서실장도 교체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또 어제 아침에 언론 인터뷰를 또 했고, 네. 그런 거 보면은 분명히 그 유임을 둘러싼 갈등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권성동 의원을 모신 것은 이 이슈가 아니라 이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서 예. 가장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라서 그것 때문에 모신 거였는데, 뭐 일단 당에서도 좀 대응을 나서는 것 같아요. 사기 탄핵 공작 진상 태스크포스 예. 팀이 꾸려졌고, 여기 위원장을 장동혁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는데, 특별히 이걸 장 최고위원에게 맡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인가요? 뭐 법사위원이니까 아마 장동혁 최고위원이 잘 알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탄핵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었고 또 이 문제가 이슈가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이제 4번에 걸친 기자회견과 한 10번에 가까운 그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예.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네. 결국은 이거 실체가 없다, 그리고 사기 탄핵 게이트다, 그리고 정치권과 언론의 합작품이다, 유착된 합작품이다, 예. 이걸 이제 밝혔는데, 처음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던 사람이 계속 좀 TF 팀장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고사를 했습니다. 왜 고사한 이유는 이제 좀 새로운 시각에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이 사건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새로 지도부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네. 그 새로운 지도부에서 팀장을 맡아서 이 문제를 치고 나갈 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지도부 내에서 좀 누가 맡아주는 게 좋겠다. 또 이슈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건의를 했고, 예. 추 대표가 제 건의를 받아서 그런지 또 우리 장동혁 최고위원이 법률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판사 출신이고요. 예, 법사위에서도 예. 아주 예리하게 날카롭게 사안을 파악해서 질문을 하고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장동혁 최고위원이 이 팀장을 맡은 것은 참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하고 또 진실 공방으로 좀 번진 모양새가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과 장경태 의원들 사이에 예. 좀 벌어지는 것 같아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게 다 민주당 측 인사들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벌어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제보 공작이 시작이 되었다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그 단체 대화방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던 걸로 파악을 하신 건가요? 이제 이 사건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예. 자기가 수사 애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그 박정훈 수사단장의 변호인이 김규현 변호사예요. 네. 이 단톡방에 5명의 멤버 중에는 이 김규현 변호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당시의 경호 책임자이자 또 이재명 대표의 그런 팬클럽 회원인 송호정 씨가 있습니다. 거기 네, 멤버 5명 중에 예. 송호정 씨가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씨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5명 중에 3명이 중요 인물인데, 이 사람들끼리 이제 나눈 대화가 그 임성근 해병 제1사단장에 대해서 구명 로비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제 대화 내용이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JTBC에 제보돼 가지고 JTBC에 보도가 됐는데, 예. JTBC에 보도할 때 이 김규현 변호사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이걸 밝히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제 박정훈 전 대령의 변호인이다, 이걸 밝히지 않았다는 박정훈 거죠. 대령의 변호인이고, 예. 민주당의 지난 총선 때 공천 신청을 했는데 낙천이 된 사람이고, 네. 이런 신분을 밝히면은 그 김규현 변호사의 그런 제보니까, 김규현 변호사의 신분을 밝혔으면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거는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니까 네. 그
사건의 일방 당사자의 의견 내지 주장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네. 마치 제 3자가 제보한 것처럼 보도를 하니까 그 보도 내용이 그 단톡방 내용이 굉장히 뭐 신빙성이 있구나 네. 이렇게 받아 들여줬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김기현 변호사의 실체를 이제 1차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밝혔어요. 밝혔는데 중요한 거는 그 구명 로비를 하겠다는 이종호 씨 자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는 구명해본 적도 없고 그냥 그거 내가 허풍을 떤 거다. 허세를 보인 것이다. 어쨌던 거다.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전 사령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아무런 시도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김기현 변호사도 다른 그 단톡방 멤버와의 그런 또 다른 대화에서는 가십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래서 JTBC 보고 이거 보도하는데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JTBC 측에서 위에서 이미 결정했으니까 보도를 해야 된다. 네. 인터뷰를 해달라. 예.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이 사건에 아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아시죠? 예. 그거하고 또 비슷한 거죠. 아무 실체가 없이 실체가 자기들끼리 소위 친민주당 인사들끼리 나눈 대화를 갖고 마치 그것이 무슨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한 것이 이번 사건의 그런 요지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대화 녹취가 그대로 있고 여기에 분명히 내가 VIP에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이종호 씨가 또 아니라고 주장은 합니다만 이런 걸 그대로 이제 활자로 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이후에 단톡방 대화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로비가 있었겠지라는 의심을 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종호 씨 자체도 그 도이치모터 사건에 지금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네. 그 김건희 여사하고 연락을 한 지가 십수년이 지났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다. 네. 이렇게까지 할 정도이고. 그다음에 시중에 가면은 그 허세 허풍 떠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권 교체 직후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A를 아느냐, B를 아느냐. 그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네. 내 핸드폰에 저장도 안 돼 있다. 왜 그러냐 했더니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나하고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통하면 뭐든지 다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허세를 떠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인데 나가서 내가 권성동 의원 잘 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뭐 우연한 게 한번 악수한 것 같고 뭐 엄청 잘한 것처럼 얘기한 사람들이 이 시중에 너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이제 허세를 떤 것이다. 본인도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말씀이셨고 실제로 뭐 구명 로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근데 JTBC 같은 경우는 김규현 변호사가 공수처에 본인을 스스로 공익 제보자로 좀 신고를 했고 공익 제보자 신고한 이후에 가서 조사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법의 보호를 받아서 이 제보자를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공익제보자 보호법상 그런 건 맞긴 맞거든요. 그런 이유로 만약에 김규현 변호사인 걸 밝히지 않았다면 언론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우선 뭐 보도윤리 취재윤리에 반하는 것이겠죠. 이게 이제 김규현 변호사가 처음 6월 달에 JTBC 처음 나가가지고 자기 신분을 감추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유튜브에 나가서는 마치 자기가 평론가인 것처럼 이 최상병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만나게 돼 있다. 같은 거다.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차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단톡방에 나오는 B 변호사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자기 이제 신분이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비로소 이 사람이 공익신고를 공수처에다가 자기 공익신고인 신고를 해요. 내가 공익신고인이다. 공익신고를 했다. 이렇게 공익신고의 자체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공익신고제도 희화하는 행태라고 생각하고요. 공익신고 자체도 그럼 그 이후에 진행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공익신고를 했으면 그 사람이 진정성을 믿어줄 텐데 제가 1차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B 변호사가 김규현 변호사라는 실체를 밝히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겁이 났는지 뭐가 겁이 났는지 모르지만 공수처에 공익제보자로 공익신고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아직 공익신고자라는 지위를 부여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단톡방이 5명 중에 3명으로부터 김기현 변호사가 그 후에 고소를 당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예. 예. 그러니까 뭐 이 단톡방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법적 조치를 하는 것만 봐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경태 의원이랑은 또 다른 설전을 좀 하고 계시는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전에 장경태 의원이 김규현 변호사를 만났다. 뭐 이것 때문에 좀 야당 의원과도 교감이 있었다라는 걸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회가 사무실에서 만난 건 맞는데 뭔가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인이 이종호 대표에게 들은 것 때문에 그걸 확인하려고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장경태 의원의 해명은 좀 납득이 가시는 부분이 있나요? 우선 이제 그거 대답하기 이전에 예. 탄핵 청원 청문회 이전에 특검 입법 청문회가 먼저 열렸어요. 6월 21일인가. 예. 특검 입법 청문회가 법사위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이종호를 아느냐 이걸 물었어요. 네. 그런데 이종호와 임성근의 관계는 그 단톡방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종호를 통해서 이제 구명 로비를 했다는 건데 네. 그러한 그 내용을 제보받지 않고는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제가 1차 기자회견한 후에 다른 유튜브에 나가서 우리는 그 제보자가 김기현 변호사인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민주당 의원 중에 일부가 이미 김기현 변호사와 접촉을 해서 이종호와 임성근의 어떤 관계를 캐고 있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우선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 의원하고 김기현 변호사가 서로 연락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청문회에서 물어보고 그다음 JTBC에서 6월 25일 날 보도가 됐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선 장경태 의원도 김기현 변호사를 만난 것은 자기가 시인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인정했습니다. 예. 근데 김기현 변호사 그동안 자기는 민주당 의원하고 접촉하지 않았다.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발뺌을 했는데 그 김기현 변호사의 발언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장경태 의원의 주장에 의해서도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장경태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당 의원을 다 만났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경태 의원이 권성동 이종호의 방탄 공작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무리한 주장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이종호 씨를 단 한 번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교환한 적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장경태 의원이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종호 예. 씨하고. 네. 그리고 뭐 공작소라고 우리 국민의힘이 공작소라고 하는데 제가 공작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이제 폭로한 내용은 김규현과 송호정이 과거 어떤 일을 갖고 있었냐. 즉 친민주당 인사였다. 예. 이란 점하고 그다음에 그 녹취 파일 김규현에서 등장한 녹취 파일을 제가 다 있는 그대로 다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경태 의원이 자신의 이름이 그 김기현 변호사가 접촉한 국회의원이 장경태였다. 이렇게 제가 폭로를 하고 나니까 네. 밝혀놓고 나니까 당황해가지고 저를 공격하려고 방탄 공작이다. 예, 메신저인 저를 공격하려고 좀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또 하나 주장한 게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전 대표를 오빠라고 부른다 이런 제보를 입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 비춰보면은 당연히 이종호 전 대표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을 거다. 이런 논리 구조로 전개가 되는 건데 이 오빠라고 부른다 이 주장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그거는 예. 뭐 그 두 분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맞다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 이종호 씨 본인 말에 의해도 10수년 전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사이인데 네. 무슨 오빠라고 부르는 게 뭐가 그렇게 가사 부른다 해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예.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구명 로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두 분 사이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다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구명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지. 네. 단순히 무슨 오빠라고 불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구명 로비의 단서가 되고 근거가 된다는 주장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예. 장경태 의원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뭐 어제 두 분이 또 계속 SNS로도 좀 공방을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예. 장경태 의원을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니고 네. 민주당 전체와
그다음에 JTBC 간의 그런 정원 유착, 그걸 통한 이 탄핵 추진에 대해서 이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내용이고, 네. 그다음에 가십 수준에 불과한 일반 사람들끼리 그런 대화 내용을 갖고 정치적인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한 소위 탄핵을 위한 사기 탄핵 게이트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거지. 네. 제가 장경태 의원하고 뭐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자 이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이미 이 단톡방의 실체는 다 드러났고 이 네. 단톡방을 내용을 제보한 사람들이 실체도 드러났고 그다음에 JTBC가 이 단톡방을 이 내용을 제보한 김기현 변호사의 네. 실체를 알고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도 다 드러났고 예.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이 내용이 정원유착에 의한 사기 탄핵 게이트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장경태 의원하고 네.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제가 한 번은 반박을 했지만은 예.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좀 의혹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